브론켈라인 자반증,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4대 증상은 피부에 발생하는 붉은색 혹은 자색의 반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발목, 발등, 손목, 팔꿈치 같은 관절에 나타나는 통증, 그리고 신장에 침범하였을 때는 혈뇨나 단백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통입니다. 복통은 찌르는 듯이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요. 설사할 것처럼 배가 살살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배가 꼬이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는 등 양상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경우에 따라서 심한 경우는 구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자반증에 관절통이나 복통이 동반되는 이유는 자반증은 혈관에 이상이 생긴 질환이고요. 혈관은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분포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장관에 분포된 혈관에 자반증이 침범했을 때 복부의 통증, 복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위장관의 출혈로 인해서 혈변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반증 환자들이 복통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는 혈액 검사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복부 CT라든지 혹은 내시경 같은 검사를 하지만 대부분은 별다른 이상 여부가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시죠. 자반증에 그리고 서양의학적 치료는 복통이 있더라도 하더라도 대증 치료이니만큼 증상에 맞게 치료를 하라는 것인데, 문제는 자반증이 위장관에 침범해서 복통이 나타나면 다양한 양상으로 증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복통은 이렇게 찌르는 듯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혹은 꼬이는 듯이 경련이 일어나는 것처럼 발생하기도 하고, 쓰린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밥을 잘 못 먹으면서 구토나 설사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러한 증상 각각에 대해서 이제 약물을 사용하는 대증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복통이 심했던 소아자반증 환자의 처방 예인데요. 얼핏 보기에도 약물이 엄청 많죠. 이 중에서 세토펜, 맥시부펜 같은 것들은 진통제에 해당하고, 스테로이드, 인소론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약물들은 보면 진경제, 경련을 진정시키는 유산균제제, 제산제, 기타 등등 쓰릴 때, 배가 꼬일 때, 설사할 때, 기타 증상에 다양하게 약물을 과량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항생제가 추가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자반증의 복통이 생기면 배가 아파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런 과량의 약물들을 이제 투여함으로 이게 오히려 이렇게 먹는데 부담감, 위장관에 부담감을 주면서 복통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음식 섭취도 힘들어서 먹기도 힘든데, 물도 넘기기 힘든데, 이렇게 약물의 개수가 많아지면 복통 자체가 이제 힘들면서 약 먹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복통이 동반되는 자반증 환자라면 대증 치료, 즉 그런 이렇게 증상에 맞춰서 이런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기보다는 급성기에는 이제 위장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즉 이제 소화에 부담이 가지 않는 이제 부드러운 음식들을 아주 조금씩 섭취하거나, 아니면 금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대신 이제 수액 등을 맞으면서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물이 필요하다면 이제 체질에 맞게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약물을 선별해서 이제 그런 약물을 복용하면서 면역 기능이 빨리 회복되어서 자반증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통이 동반된 자반증, 자각 증상이 아무래도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요. 실제로 서양의학적인 치료법으로 잘 해결이 되지 않는 증상에 해당하는데, 아마도 너무 이제 성급한 치료를 위해서 욕심부려 사용했던 약물이 오히려 이런 복통을 가중시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